안녕하세요. 환경부 대변인실 비대위원장 팀장입니다. 2020년 5월 2주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금화은승 대기환경정책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 두 번째는 신동인 수자원관리과장이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 총력 24시간 무연관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금화은승 대기환경정책관의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먼저 이 대면 브리핑이 오늘 처음 재개된 것 같은데, 첫 번째 브리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절관리제를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농도나 성과 같은 거는 지난 4월 초에 이미 한번 발표를 해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1페이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페이지에 이제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국내 미세먼지 감축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절관리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약 22,000톤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절관리제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들을 상당 부분 저희가 정책화시켜서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감축 목표가 20%였는데 저희가 4개월간 줄인 게 약 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약 19.5%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한 내용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수도권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정책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당초 정책 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납부밀수가 최대 9일, 최소는 2일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최대치는 충남, 그다음에 최소치는 서울, 그다음에 전국 평균도 2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최대 7.5 마이크로그램, 최소치가 2.8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폭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만 33.1 마이크로그램, 최소치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5.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계절관리 기간 동안의 평균 농도는 시도별로 최대 3.9에서 최소 0.8까지 이렇게 분포를 보였고, 전국 평균 농도 개선 효과도 계절관리제 전반기 때는 1.4 마이크로그램, 후반기 때 2월, 3월에는 약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나타났고, 전체 기간 평균 동을 보면 약 1.9 마이크로그램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석탄발전소하고 제철소 같은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던 그런 곳에서는 특별히 충남, 전남, 경북 지역 등의 효과가 좀 집중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앞에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통과를 말씀드렸고, 4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하다 보니까 또 2월과 3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외부 영향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실측자료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측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기상상황도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 사례하고 올해 1월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하고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외 유입의 강도하고 국내 대기정책 상황 등 기상상황이 매우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06까지 올라가는데 올해 1월 사례에서는 한 69,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 사례가 있어서
고농도 어떤 강도의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5페이지입니다. 또한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그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했는데, 올해 사례에서는 백령도의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기 때문에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그 국내 정책 효과 외에 외부 요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셔서 그 외부 요인의 영향이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적으로 기상 여건은 동풍 일수라든지 강수량이 증가한 곳들은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서 이번 계절관리 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대한 따른 그 농도 변화를 모사를 해봤는데,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 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아진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2월, 3월로 나눠보면 전반기에는 약 0.2, 후반기에는 약 5.8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계절관리 정책 효과하고 기상 여건 외에도 중국의 어떤 그 미세먼지 감축 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또 국내의 따뜻한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징진지라든지 베이징이나 텐진, 허베이, 그걸 징진지라고 하고요. 그 주변 지역 또 장강, 상갑주 등 3대 중점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자가 유사한 추동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 중국에서 감축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도 경제활동이 일부 위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에 저희가 대면으로 만날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화상회의를 개최를 해서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 공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중국 측에 물어를 받습니다만 중국 측에서도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 중국의 추동계 대책하고 코로나19 영향을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배출량 감소폭을 일부 가정을 해서 수치 모델링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국내 평균 농도를 약 1.1에서 2.8 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좀 봐야 되는 게, 후반기는 외부 요인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 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서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12월 1월을 볼 경우에 중국의 어떤 그런 외부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1.1 마이크로그램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기간 국내 계절제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는 약 평균 농도 1.4 마이크로그램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따뜻했던 겨울하고 코로나19도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국내 평균 기온이 또 평년에 비해서 2.4도씨나 높았고, 또 이에 따라 난방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가 추정이 되고,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부 교통량 감소 효과도 있었고요. 다만 이러한 외부 영향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명확한 수치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모델링 작업에는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계절관리자가 당초 정책 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는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의 경우 평균 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이 약 34% 정도로 확인이 돼서 계절관리자가 평균 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 효과가 전반기보다도 후반기에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후반기에는 기상 영향이나 부계 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절관리제 효과가 지역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차기 계절제를 준비할 때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계절관리제 시행이라든지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금 올 2, 3월에 집중된 기상 영향이라든지 외부 영향 등 저희가 미세먼지 개선의 어떤 호조건이라고 하는 상황 등이 역설적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올 하반기 내년 또 그 봄철에 언제든지 다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제 그 추진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이제 올해 저희가 그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종합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그 저희가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하고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모두 민간 전문가들하고 공유를 해서 보다 나은 방법론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계절제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향후에 저희가 차기 계절제 준비하는데 반영을 해서 국민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된 계절관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절관리 성과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국가기후환경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책적 그 제안들을 이렇게 정책화시킨 무엇보다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잠깐 저희가 여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김대곤 과장입니다. 네, 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상 조건이 유사한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 1월과 2020년 1월 달에 몽골에서 발생한 그 고기압이 남하했는데 오죽해 있는 그 저기압이 잡아주면서 정체가 일어난, 그러니까 유입과 정체가 일어난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그 농도 지역별 농도를 보시면 먼저 2019년 1월 달에는 보통 평균 유지하다가 정체되는 시기에 이런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이 시기에 농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최고 농도가 경기도 쪽에 1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2020년 1월 달의 사례는 유사하게 정체가 되었음에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좀 더 이 사례 자세하게 보시면 PM 2.5에 대한 성분 구성 변화를 보시면요, 백로도에 유입됐을 때 요 차크가 있는데 유입됐을 때 농도가 한 60 정도 PM 농도를 보이는 질산과 같이 유사하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이 이후에 수도권에는 굉장히 고농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0 정도까지 고농도가 질산과 함께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 올해 1월 달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유입에 있어서 백농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 그러니까 전년도와 유사하게 한 60 정도의 PM과 질산 내외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 수도권에서는 좀 강도가 떨어지는 한 7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 성상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전년도, 백년도하고 수도권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세컨더리 2차 생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기존 운동을 낮아졌다는 것들이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정보센터 유철 팀장입니다. 정보센터에서는
계절관리제 정책 시행만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기질 영향 예측 시스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좌측에 보시는 그 수치 모델링 결과는 계절관리제로 인한 배출 감축이 없었을 때의 상황을 모사한 결과입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농도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점차 해소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 보시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22,500톤의 배출 감축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배출 감축을 모델에 수치 모델에 적용한 결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 감축이 없었을 때와 그다음 배출 감축이 있었을 때의 차이를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배출 감축으로 인한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고요. 보시는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배출 감축의 강도가 센 지역은 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효과가 뚜렷이 더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배출 감축이 없었던 지역은 반대로 약간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 감소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절관리제의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과학적 시사점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김영희 기자님. 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걸 가장 사실은 궁금해하는데 분석 자료 중에 1월달과 3월달, 올해 1월과 3월에 비슷한 기상 상황이었을 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내용의 자료는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 상황이나 코로나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할 때는 정책만으로는 한 3만 kg 정도 줄어든 것인데 이제 정부에서 보시기에 이게 충분한 정책 결과로 보시는지 혹시 더 강화하거나 수정할 정책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우리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팀장이 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원래 그 국가기후환경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고 다음 주에 계절관리제 설계를 했을 때도 지금 그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산업계 오염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라든지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많이 줄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송 부분에서 감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것들이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늦어지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건 이제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외국에서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이동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오염물질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기 계절제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보고 드렸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배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코로나로 인한 배출 작업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다. 이거는 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사에서 위성 영상을 통해서도 분석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을 할 때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기간에는 약 한 10%의 계절관리제의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기간 2월, 3월에는 약 20%의 그런 배출 저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최대 한 300% 이하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보도자료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코로나의 영향이나 아니면 다른 기상의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국과 함께 후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간 보완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국외에서 이게 배출량이 줄어들고 유입되는 경로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금 환경 위성이 지금 발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세하게 국외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TN 이재경 관련. 예, MTN 이재경입니다. 아까 지난 1월하고 작년 1월하고 비슷한 상황이어서 비교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그렇게 잘했던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은 중국의 공장 가동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좀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인데요. 차량 이부제를 하다가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격리 차원에서 차량 이부제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 이전과 중단했을 때 차량 이부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정량화하는 검토나 분석을 좀 해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차량 이부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지금 저희가 이 분석 결과를 냈던 1월달 사례는요, 저희가 이 작년 사례는 1월 17일에서 20일 사례고요. 올 거는 1월 1일부터 4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를 저희가 일부러 찾은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시기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는 중간에 저희가 이제 한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일부 중단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로 인해서 배출량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됐냐, 이것도 사실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산한 자료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변수가 많아서 이게 공공기관 이부제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실제로 배출량 감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계산 방식이 조금 좀 정확한 지금 분석 틀은 없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공공기관 이부제를 저희가 했던 이유는 차량 운행 제한이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이제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자는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정량적인 자세한 분석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님. 네, 이데일리 최정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 토미세먼지의 3분의 2가 2차 생성된 미세먼지라는 전문가가 왔는지,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비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좀 줄인다든지, 어떤 방식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차 생성물질과 관련해서는 우리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답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된 비용효과 분석은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분석이고 해서 예를 들면 각 오염원별로 지금 감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화력발전소 같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다 각각의 개별적인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직 저희가 시간 제약상 아직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번에 계산했던 방법론이나 데이터들 전부 다 민간 전문가라든지 이런 연구자한테 다 공개를 해서
그런 방법론까지 포함해서 모델링 방법뿐만 아니라 각 정책 수단에 대해서 비용 효과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까지를 방법론까지를 개선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지금 그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영향을 실은 직접 배출되는 PM 2.5 미세먼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되는 PM 2.5 배출량과 그 다음에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암모니아까지 그 원인 물질의 배출량과 방출량을 집어넣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입력해서 대기 영향 예측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되면 그 원인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대기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2차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의하는 그런 화학 반응 과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그런 2차 생성되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국민일보 최대필 기자님. 예, 국민일보 최대필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발표에서 말하는 코로나 영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좀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라고 좀 판단하는지, 가장 뭐 아까 질문 나왔듯이 중국과 국내에서 공장이 닫아서 공장 문을 닫아서 영향을 많이 줬을 수도 있고 교통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환경부가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영향에 대해서 몇 개 좀 사례를 주시고요.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8.9 마이크로그램이 개선됐는데 이 중국 배출량 감소폭 과정 봤을 때 최대 2.8 마이크로그램이 개선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체 3분의 1은 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단순 계산이 가능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2월과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능 부분에서 좀 줄은 게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의 지금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아주 심해졌을 때 이제 산업계 쪽에서 좀 배출이 줄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다만 저희 한국에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판단해 볼 때 저희가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 코로나19 영향을 최대한 그 객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 할 때도 요번에 저희가 정책 효과 분석할 때도 과거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아주 저희가 실제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많이 쓰자는 쪽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MS, 그 산업계에 지금 공장에 많이 부착되어 있는 TMS 데이터를 이렇게 주로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TMS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실제로 2월과 3월, 특히 또 이번 4월까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형 사업장들의 배출량 추세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계 쪽에서의,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산업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는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9 이게 저희가 종합 분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4개월 평균으로 한 8.9가 떨어졌고, 그 중에 저희가 이렇게 레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아까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2.8 정도니까 3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눈 이유가 이 코로나19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이 좀 설명이 과도하게 되는 부분하고 좀 분리를 좀 시켜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작년처럼 이렇게 국외 유입이라든지 대기 정체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던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 효과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12월 1월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거는 외부 영향이 아주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12월 1월 그 판단을 좀 하는 게 맞지. 이거를 4개를 다 합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하게 이게 뭐 1, 2, 3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 브릿지경제 이영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경제 이원배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효과가 뭐 기상, 뭐 코로나 영향, 뭐 중국 영향, 또 정책 효과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정책 효과 중에서 앞으로 또 계절관리 시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또 어떤 부분 성과가 좋았으니까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정책 효과 중에서 이번에는 산업계오염원을 줄이는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했던 것처럼 이런 패턴대로 조금 더 강화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송 부분에 대한 그 정책 과제들이 지금 제대로 못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계절관리제 과제에도 있습니다만 그 농촌 지역에서 이 봄철, 특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농촌 잔재물의 소각이라든지 불법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본 건데, 요거를 조금 더 가다듬어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조금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일량 백운득 기자님. 네, 배일량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첫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감축이 예상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감축한 이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정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그러면은 기존에 정부가 어느 정도로 감축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대비 어느 정도 감축이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제가 사실 이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농도 감축 목표 같은 건 처음에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부대를 설명드릴 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기왕령에서 제안했습니다만 전년 그러니까 동기 4개월 대비해서 약 국내 배출량을 한 20% 정도 감축을 하면 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이 됐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정책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그 배출량 농도 자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3마이크로그램을 떨어뜨리겠다, 뭐 2마이크로그램, 그것까지는 시행 첫 해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했고, 다만 배출량 한 20%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못한 과제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거의 처음에 그러니까 제안했던 그런 수준에는 거의 근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질문 없습니까? 네, 마지막 뉴스팀 이동훈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팀 이동훈입니다. 가장 기후 협약. 네, 뉴스팀 이동훈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계절제 가장 큰 관건은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차량 오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인데요. 이 서울시에서 도심에 대한 녹색교통 지역에 대한 그걸 시범 시행했는데, 아까 이제 이번에 올해 2020년 계절 관리제에 추가되는 부분도 바로 수송부위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러니까 서울시의 자료를 봤을 때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효과는 있다지만 차량 수송부를 분명히 한 곳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에 더 미세먼지 감축됐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어땠으며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차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번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저희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녹색교통 지역을 정해서 운행 제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그건
차후에 제가 저기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어서 신동인 수장관리자